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수만 자고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데 자소서. 이제는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오오오오. 다른 건 몰라도 열정 하나만큼은 취준생 못지않은 MC 서태훈입니다.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는 예비 취준생 박쌤입니다. 오늘도 취업시장에서 여전히 푹푹 절여지고 있는 강민혁입니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특집과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은 염소뿔도 녹는다는 중복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더워요. 다들 이럴 때 정말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세미 씨는 뭐 어떻게 이렇게 더울 때 건강관리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저는 조금 더워지기 전에는 등산을 주로 했었고요. 그리고 등산이요? 네, 등산. 오, 되게 의외인데요? 등산이랑 이런 액티비티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조금은 건강하게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항상 이것도 그 관리를 꾸준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강쌤은 과연 이 더울 때 건강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일단은 안 나가요. 온라인으로만 컨설팅하고 강의하기 때문에 예. 밖에 스케줄을 잡질 않습니다. 진짜요? 철저하게 온라인으로만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웬만하면 밖에 나가서 고생 안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더위에 너무 약해가지고 그 길거리에 있다 보면 막 기진맥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예 안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래도 운동을 좀 해야 되니까 아침에 조금이라도 좀 뜀박질도 좀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뜀박질은 그럼 야외에 나가셔서? 그 아파트 지하로 내려가서 커뮤니티 센터로 가가지고 지하로 올라갔다가 그러면은 밖에 안 나가고도 계속해서 실내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용도로. 아니 그래도 가장 안전한, 이 시국에 가장 안전한 네. 최소한의 또 운동을 하고 계시군요. 자, 취준생 여러분도 이 취업 준비 잘하려면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관리입니다. 건강관리 잘 챙기시면서 오늘 다스베이더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강쌤의 애정어린 지도를 받을 자소서 프로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문혁 학생의 프로필입니다. 학력은 충남 소재 4년제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나이는 27세로 이번에 지원한 기업은 기업은행이라고 합니다. 향후에 지원하고 싶은 기업도 금융계 일반 사무직이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경험 경력을 볼게요. 학점은 3.8, 토익 840, CFA 레벨 2, AFPK, 신용분석사, 매경테스트 최우수, 한국사 1급, 프루덴셜 경제교육봉사, 시사경제분석 동아리 회장, 증권사 대학생 모의투자대회 33위, 해외봉사활동, 여러 아르바이트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제 눈에는 스펙이 엄청 빵빵해 보이는데 이 문혁 친구도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펙을 차치하고 지원 기업에서 매력적으로 볼 만한 저의 특성을 못 찾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은 졸업 후엔 자격증 인턴 외엔 더 준비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떤 걸 더 해야 되는지, 디지털 역량도 쌓아야 하는데 너무 막막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스펙이 이거는 뭐 넘쳐 흐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을 정도로 대단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자, 이분께서 작년 하반기 IBK 기업은행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최문혁 학생의 프로필이었고요. 참고로 이 자소서는 이미 합격을 한 상태예요. 오,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게 게 다른 곳은 다 탈락을 했다고 해요. 진짜요? 다른 곳은 다 탈락했는데 희한하게 기업은행에서는 합격을 한 자소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께서 합격한 이유도 궁금하고, 진짜. 그리고 반대로 부족한 점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하다고 해서 저희에게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요. 강쌤은 이 프로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 정량적인 스펙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잘 쌓으려 노력하신 것 같아요. 네네. 어학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라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낮은 점수는 아닙니다. 네. 저는 오히려 궁금한 게 이제 아르바이트 경험 다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원하는 이런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금융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영업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은 영업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 지원자의 이력을 봤을 때는 영업과 관련된 부분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가 않아서 전 이게 오히려 좀 궁금한데
이 아르바이트 경험 다수 안에 이제 그런 게 포함됐을 수는 있겠다. 하지만 이 아르바이트도 뭐 예를 든다면 뭐 사무직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약간 호객행위라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설득하고 제안하는 그런 영업활동이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지식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영업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잘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듣고 보니까 예. 영업이랑 관련된 일이죠. 하긴 은행에 가도 저도 말씀 잘해 주시는 분이 계실 때 조금 더 상담을 길게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저는 이 스펙을 보면서 이 스펙이 너무 빵빵한데 많이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문혁 친구가 참 고민이 많고 답답한 상황이구나 느껴졌는데요. 그래서 고민부터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스펙은 괜찮다는 소리를 좀 들었는데 지원하는 기업에서 본인을 매력적으로 볼 만한 특성을 못 찾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매력이란 단어가 참 마음에 들어요. 그래요? 중요한 단어잖아요. 그렇죠? 예. 네, 매력. 근데 대다수의 지원자들은 자기의 매력을 잘 못 찾죠. 그쵸. 왜 그러냐면은 어떤 스펙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이제 객관적으로 다른 지원자들과 비교하다 보면은 확실하게 비교할 수 있는 건 스펙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기를 대표하는 게 이런 스펙이다라고 좀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매력을 못 찾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책임감을 갖고 있다. 네. 이것도 매력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대한민국 지원자가 다 책임감 있다라고 하는데 차별화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숫자 관련된 업무에 책임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과의 약속에서 책임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휴가 가기 전날에 책임감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대상과 상황과 방법에 따라서 이 책임감의 영역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책임감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차별화가 안 되는 거고 자기가 1등이 될 수 있는 자기만의 영역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시잖아요. 예. 네, 웃기시잖아요. 예. 근데 모든 상황에서 웃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모든 대상을 상대로 웃길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 모든 방법에서 웃길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만의 영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있죠. 네, 그게 우리 지원자가 아니라 우리 저희 태훈 씨의 매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시청자들이나 팬층도 그런 사람으로 지금 쏠려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태훈 씨의 이제 갖고 있는 고유의 영역인데 우리 지원자분들은 그냥 웃긴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지 본인이 어느 쪽에서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웃긴다라는 거에 대한 디테일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게 본인의 매력을 찾는 겁니다. 야, 이 본인의 매력. 사실 이거 저도 내가 느낌적으로는 나는 이런 게 내 매력이야라고 하지만 이걸 글로 쓴다고 하면은 뭔가 낯도 간지럽고 뭔가 차별화가 안 될 것 같고 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앞으로 우리 자소서 쓰시는 분들도 충분히 자신의 매력을 기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자소서를 보기 전에 취준생 통신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칭 취준생 통신원 세미 씨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채팅으로. 자, 들어오셨나요? 네, 취준생 통신원 지금 방금 입장했습니다. 예. 네, 오늘의 소식은요, 금융공기업, 기업은행에 관한 소식인데요. 주식도 부동산도 투잡도 안 한다고? 요즘 세상에 뭘 믿고? 라는 광고 보셨나요? 현재 TV에 방영되는 기업은행 광고인데요. 이렇게 최근 2030 세대에 관심을 끄는 광고로 인기를 끄는 기업들이 종종 있습니다. 취준생 입장에서 기업의 광고 효과, 무시할 수 없는 지원 조건이겠죠, 강쌤? 네, 일단 저는 이 광고를 아직 못 봤는데 네. 기업은행은 지난번에도 그 스타트업을 지원해주는 어떤 광고에서 대나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광고를 찍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실제로 제가 기업은행 인사 담당자와 이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에서 같이 모의 면접을 진행을 했을 때도 면접관께서 기업은행 광고를 본 적이 있냐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예,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취준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향이 있는 게 맞고요. 기업의 네. 이미지와 연결되기 때문에 또한 그 기업의 광고를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실제 면접 질문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와. 그런 부분들과 연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는 거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지난해부터 재무 관련 필기가 추가되면서 서류 합격 기준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맞춰서 준비하면 좋을까요? 지난해 합격자 중엔
공기업 전공 수준으로 준비했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일단은 뭐 전공 필기에 준해서 준비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이 제목 관련 필기에 대한 이 문제들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 난이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예측하기 좀 어려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결국 내가 점수를 잘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잘 따는 게 더 중요한 건데 상대적으로 지금 다른 지원자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일단은 전공 필기에 준하는 공부를 하시고 그래도 조금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점수를 끌어올리는 게 좀 유리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취준생 통신 확인 잘해봤고요. 예, 이제 퇴장해주세요. 피리리. 퇴장했습니다.